안녕하세요. 하늘빛 중학교 학생 여러분. 지금부터 혜성쌤과 함께하는 과학 A 수업 첫 번째,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은 이라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들은요, 지금부터 2학년 내용의 바로 시작 부분인데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배워볼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집에 교과서가 있다면 이 책 보이죠? 이 책이 보인다면 이 책에 여러분들 펴줬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지는 13페이지에서 오늘 15페이지까지 나갈 예정이고요. 책이 있고 옆에 혹시 노트가 있다면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같이 적으면서 공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적는 거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이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노트가 없으면 어떡하냐고요? 노트 대신에 책에다가 형광펜으로 줄을 치고 그리고 빨간색 펜이나 파란색 펜으로 여러분들이 적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그림 왼쪽에 위에 보이죠? 누구죠? 맞아요. 오르페우스라는 그리스 로마 시대의 하나의 신이죠. 음악의 신이에요. 하프를 다룰 줄 알고 이 하프를 들으면 누구나 다 마음이 편해진다라고 합니다. 흥이 다 깨졌으니 책임져 라는 그 짤방으로 유명한 이 오르페우스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마 이 책도 익숙할 겁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다양한 신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제우스 안에 헤라, 제우스의 형인 바로 포세이돈과 하이데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을 거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책을 읽으면서 되게 신기하면서도 너무 재밌었어요. 특히 이 그림책은요, 너무 캐릭터가 다들 잘생기고 예쁘게 나와서 나름 되게 너무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듯 과거의 그리스 시대에서는요, 기원전, 즉 지금은 2010년이죠. 2020년이죠. 2020년 전에 0년 그 전, 예수가 나타나기 그 전에 기원전 약 500년, 600년 전에는요. 그리스의 문명이 가장 많이 발달했는데 그때는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그 신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용암, 화산 폭발이나 지진, 그리고 바이러스, 그리고 인간끼리의 사랑 역시도 모두 신이 계획한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즉 무슨 말이냐? 지진이 나서 사람들이 막 죽어요. 그러면 그 죽음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가 아니라 우리 신이 화가 나셨기 때문에 지진이 났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에게 기도를 해야 돼. 그렇게 해야지만 신이 우리를 살려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던 시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세상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산다라고 한다면 이게 여러분들만 불합리하라고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이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모든 일의 이유는 신이 정해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랬던 시대 속에 몇 명의 철학자들, 몇 명의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신들이 인간도 창조했고, 그리고 물건도 창조했고, 모든 것들을 창조했다면 이 모든 것들은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것으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어떤 특정한 것이 가장 이루는 성분일 것이다.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 핸드폰, 그리고 안경, 그리고 이 세 가지 다 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세 개 다 동일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나온 첫 번째 철학자가 바로 여기 왼쪽에 보이는 탈레스라는 인물입니다. 탈레스는 기원전 600년에서 500년 사이에 활동했던 철학자인데요. 이 철학자는요, 모든 물질은 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고요? 그냥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사람 몸이 가장 많이 이루어져 있는 성분이 물이죠. 모든 생명체가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나가볼까요? 지구에 보면 지구의 대부분, 약 70%가 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물이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성분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지만 이 사람뿐만 아니라 다양한 철학자들이 나왔어요. 만물의 근원은 불이야.
만물의 근원은 수야. 피타고라스가 얘기했어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이걸 정리했던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요, 탈레스의 제자이기도 하는데요.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만물은 물, 불, 흙, 공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해요. 네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 네 가지 물질들이 서로 변환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불을 피웁니다. 그럼 불에 의해서 연기로 불이 위로 올라가겠죠. 그 이유는 불 자체가 공기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는 만물을 다시 따라 읽어볼까요? 물, 불, 흙, 공기로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말도 안 될 것 같은 이야기가 10년, 100년, 1000년이 아니라 200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2000년 동안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반박할 생각을 하지 않았고요. 불과 2000년이면 언제예요? 약 1900년대까지요. 1900년에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일이란, 제 말이 실수가 있네요. 1500년도까지. 보일이 1600년도에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기 시작했고요. 라보아제가 그 다음으로 만물이 물, 불, 흙, 공기로 이루어져 있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의견을 완벽하게 반박해버립니다. 어떻게 반박했는지는 선생님의 영상을 한번 보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가 라보아제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설을 부정했다라고 했는데요. 그냥 한 것이 아니고 라보아제의 물 분해 실험으로 정확하게 반박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라보아제가 물을 분해했을까요? 그거를 우리가 간단하게 쉬운 준비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준비물은 간단해요. 휴지, 건전지, 물, 수산화나트륨, 그 다음에 컵, 그 다음에 압정, 그리고 수저입니다. 이 간단한 재료를 가지고 실제로 한번 물을 분해해 봅시다. 물을 분해할 때 먼저 물이 필요하겠죠. 이 물 속에 수산화나트륨을 집어넣습니다. 수산화나트륨은요, 물 속에 들어갔을 때 전기를 흘러주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집어넣어 볼게요. 하나, 두 번 정도 넣어서 섞어 줍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물은 이제 전기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이 물을 전기를 흘려줌을 통해서 실제로 수소와 산소로 분해할 수 있는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컵에 압정을 꽂아줍니다. 압정을 꽂으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오는데요. 이 압정을 꽂은 컵 속에 바로 방금 만든 물을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은 물이 이렇게 있죠. 그럼 이 물에 건전지를 가까이 대면 어떻게 될까요? 압정은 쇠기 때문에 전기가 흐르겠죠. 그래서 밖에 갖다 놓으면 한번 갖다 놔 볼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전기가 흘러가는 그 부분을 통해서 압정의 양쪽에서 기포가 올라오게 되는 것이 보이는데요. 이 기포가 바로 수소와 산소입니다. 물이 수소와 산소 기체로 분해돼서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현상을 여러분들이 지금 관찰하고 있는데요. 이 관찰한 현상을 바탕으로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영상 재밌게 봤죠? 영상을 보면 선생님이 실험을 했을 텐데 그 실험을 보면 물이 수소와 산소 기체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봤을 겁니다. 이렇듯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물은 물, 불, 흙, 공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물을 수소와 산소로 라보아제가 나눔으로써 실질적으로 사원소설은 완벽하게 반박이 돼버립니다. 실험적으로 증명해 버린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라보아지에 때부터는 과거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의견이 완벽하게 반박되고 새로운 개념의 필요성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 바로 사람들이 개념을 다시 찾게 되면서 개념을 정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다시 따라해보세요. 원소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원소. 원소의 개념은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한번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한번 부탁할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 둘, 셋. 수소, 산소와 같이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으면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말이 너무 길다면 맨 밑에 줄만 다시 한번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라는 거죠. 이 기본 성분인 원소의 개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원소의 종류에는요, 정말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위에 보는 것처럼 철, 구리, 금, 탄소, 알루미늄 등이 있으며 현재까지 약 118가지가 알려져 있습니다. 철, 구리, 탄소, 알루미늄 이렇게 다양한 원소들이 우리 삶 속에 정말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씩 자세하게 봐보죠. 저기 맨 왼쪽에 여기 봐볼까요? 잠시만. 여기 보면 지금 이게 철근 다리죠. 이 다리를 보면 얘가 바로 철이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건물, 다리의 철근, 그리고 철도 레일에 이용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원소를 봐볼게요. 구리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대부분의 구리는 전기 전도도, 전기가 빨리 흐르기 때문에 전선에 이용이 돼요. 세 번째입니다. 여기 보면 반도체를 이용하는, 여러분 핸드폰에도 반도체가 들어있는 거 알아요? 반도체는요, 어려운 말이 아닌 게요. 도체라는 것 자체가 전기가 흐르는 물질인데, 반도체는 무슨 말이냐? 전기가 흐를 수도 있고, 안 흐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핸드폰을 껐다 켰다, 지금 화면을 켰다 껐다, 이 모든 것이 다 반도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것은 규소라는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규소가 어렵다면 옛날에 여러분들이 SI, 이거 실리콘인데요. 실리콘으로 기억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여기 왼쪽에 보면 장신구가 있어요. 옛날 사람들, 특히 우리 조선시대, 고려시대, 신라시대 다 왕들은 금을 이용해서 장신구를 꾸몄는데요. 금은 귀하기도 하고 반짝반짝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그게 상하지 않는다, 녹슬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금을 장신구로 많이 이용했습니다. 이렇게 금이라는 원소는 장신구에 보통 이용이 많이 됐고요. 다음 헬륨. 헬륨은 헬륨 기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네들은요, 딱히 다른 물질과 반응이 잘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행선에 이용되기도 합니다. 가볍고 반응성이 적다라는 특징에 의해서 비행선에 많이 이용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입니다. 알루미늄이에요. 알루미늄은 이 알루미늄 박, 여러분들 집에 있는 알루미늄 호일 같은데 이용이 되기도 하죠. 이렇게 다양한 원소들은 우리의 삶 속에 이미 녹아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질들은 딱 한 가지만 되어 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 연필을 위에 봐볼게요. 연필에 나무, 그리고 여기 석탄, 흑연, 이런 것들 다 원소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불명 탄소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다이아몬드도 역시 탄소라는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 물 같은 경우에는 수소, 산소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지금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잠깐 다시 천천히 얘기해 볼게요. 물질들은요,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것도 있지만 자세하게 봐보면 여러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의 모든 물질들은 원소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원소는 이 물질 속에 한 가지만 있을 수도 있고 두 개 이상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렇게 오늘 수업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업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선생님 댓글에 질문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인터넷에 검색하거나 책을 읽어보면서 한번 해결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 2차 시로 만납시다.